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 전북. 전라북도는 옛부터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이라는 칭호를 받아왔습니다. 소리꾼이 되려면 반드시 전북 지역에서 사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강암 송성룡, 석전 황욱 선생 등으로 대표되는 서화에서도 전북은 묵창야 명예를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향 전라북도는 그저 조용한 선비의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예술과 문화는 낙엽이 지듯 점차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인 줘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는 민주경찰의 표상이다. 지난 5일과 6일 저녁 전북예술회관에서는 극단 황토의 연극 날보로 와요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다릅니다. 김인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신문 박영훈입니다. 아, 기자분이시라고요? 네. 지난해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이틀 동안 800여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때문에 780석밖에 되지 않는 예술회관 공연장조차도 다소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돈을 주고 표를 사서 연극을 감상한 관객은 전체 3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상에 젖어들기 좋은 가을밤, 예향 전주에 대표적인 사설극단이 올린 연극 공연에 이같이 관객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극단 관계자는 먼저 책임을 자신들에게로 돌립니다. 과학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관객들하고 좀 친근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나름대로들 애를 쓰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극단만의 노력으로 이 지역에 연극을 부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극단 황토의 한 해 지출액은 대략 2, 3천만 원. 반면 공연 수익금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5명의 단원들은 월급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20여 명 있을 뿐 전주시 등 행정기관이나 기업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읽어. 예술단체의 열악한 재정은 시립단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84년에 창단돼 56명의 상임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립합창단. 신입단원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75만 6천 원입니다. 전주보다 규모가 작은 안산시와 부천시의 신입예술단원이 받는 84만 1천 원이나 90만 1천 원의 8, 90%에 불과합니다. 같은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 128만 6천 원과 청주시의 111만 4천 원과 비교하면 5, 60%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요. 물론 이제 전주는 이제 막 상임화가 됐고 그래서 처음 단계라 뭐 첫 술에 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런 비교를 해볼 때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타도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줘야 되만이 저들 오히려 또 어느 정도 또 자존심도 있고 자긍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열악한 월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가 10여만 원의 수당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 조례안마저 지난달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내년부터 약 11만 원 정도 인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인상 요구액은 타 시도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교해본 결과 그래도 아주 굉장히 전국 평균 수준이 약 한 130만 원꼴로 비교하면은 저희들이 한 89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다음 인상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건데
일단 의회 쪽과 저희 쪽과 집행부 쪽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인 총무문화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수당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단원들의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조례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돈이 소모성 예산이며 열악한 전주시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 의원들마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됐는데 저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전략이 됐고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이 든다면은 그 우리 문화도시 만들기에 대한 그런 예술인들이 그 수당을 이렇게 지급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또한 본회의에서도 다시 상정이 돼서 어느 땐가는 좀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6년 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된 이래 민속예술단과 합창단, 극단 등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체들은 이렇다 할 연습 공간 한 군데 없이 시청 강당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매우 추워서 저같이 피아노 치는 사람은 연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주차 시설 같은 것도 별로 좋지 못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창은 이 몸이 풀려야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여기 연습 장소는 현재 시청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당이지 이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이 현재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소가 더 좋게 마련되고 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예술에 대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더 좋은 연주도 할 수가 있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애향다운 이런 면모를 갖추고 아마 이 전주가 애향의 고향이라고는 그런 것을 아마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30억 원가량을 들여 덕진동 종합회관 무대를 개축한 뒤 시립예술단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년까지로 미뤄져 시립예술단들은 올겨울에도 추위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연습을 계속해야 할 형편입니다. 전북 지역의 이처럼 열악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모든 예술인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은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총뿐만이 아니라 예총에 있는 그 10개 협회 그 나름대로 1년 12달 매월 그렇게 그 의욕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협회도 마찬가지고 또 시군에 있는 8개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큰 욕심은 낼 수 없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기본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뒷받침이 됐으면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 아쉬운 점이죠. 실제로 올해 전주시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일반 회계의 0.9%, 군산시는 0.8%, 익산시는 1%, 김제시는 1.8%에 머물렀습니다. 가까운 광주광역시의 올해 문화예술 투자액이 203억 원으로 일반 회계의 2.5%에 이른 것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의 각종 문화예술 사업이 계속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당초 지난 5월 착공을 목표로 전주시 덕진동 채련공원 맞은편 3만여 평의 부지에 지키로 한 전북예술회관 신축공사는 아직까지 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은 채 착공일만 5월에서 10월로 10월에서 다시 내년 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이 시민들 곁에서 마련되지 않는 것도 예향이라는 명성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예향의 도시라고 많이 말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뭐 서울에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서 대학로나 신촌을 돌아다녀 보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도 많고 소극장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문화나 어떤 공연들을 접할 기회가 참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로 앞을 당장 보더라도 그런 공연을 접할 만한 공간적인 것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런 공연도 흔치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공연을 접할 만한 그럴 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서울의 대학로와 같이 거리를 나서면 각종 연극이나 음악 공연들이 자유롭게 열리고 길을 가던 시민들이 편안하게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이 지역의 대학가는 온통 술집과 유흥업소들 뿐 예향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역시 미약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주에 시립예술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한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랄지 행사가 보다 많이 이렇게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전주시 의회가 문화도시 전주 만들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주 객사 앞마당에서 펼친 문화공연도 단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을 뿐 연속성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객사를 열린 문화마당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목표는 오간데 없고 일회성 행사에 1,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만 쏟아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구태의연한 의식과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는 타성이 예향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작가적인 의식인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의식이 너무 구태의연한 어떤 그런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 근래에 어떤 그 참 중앙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의식하고 또 뭔가 그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 전환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라북도가 예향으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정 마인드가 성숙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이나 예술인이나 다 같이 뭉쳐서 해야 하는데 각기 놀고 있어요. 손발이 안 맞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도 좀 더 각오로 새롭게 해서 아마 합심해서 나간다면 우리 전북도 머지않아서 파도에 못지않은 이런 예술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5년에 이어 올해 제2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제2회 광주 비엔날레 지금까지 다녀간 관람객 수는 대략 78만 명. 국내에서 열린 단일 문화 행사로는 지난 1회 비엔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광주시가 비엔날레를 통해 얻은 수익 역시 이미 당초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관람 수입과 홍보 수입은 이미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람 수입 같으면은 35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5억이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람 수입이 들어온 것은 그건 흑자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휘장 사업과 또 기념품 사업이 있는데 이 기념품 사업도 1회 때하고는 달리 많이 개발이 돼서 좋은 상품들을 내놓고 또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비엔날레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문화, 예술 감상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두 차례 큰 행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긍지도 매우 높아졌고요. 예향의 도시의 그 자긍심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같이 광주 비엔날레가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을 미술 전문가들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국제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이게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의외의 변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돌파해내려면은 의지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1회 때 그 했던 것은 뭐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저희 이외에는 뭐 어떻게 평가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제3세계 비엔날레들에 비해서 광주는 좋습니다. 그만큼 광주시가
문화적 마인드가 그만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어려운 현대 미술을 전문가들보다도 더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문화 수준이 비엔날레를 성공으로 이끈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문화예술을 단순히 보고 감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역시 각종 민속 예술 행사와 병행하고 지역 관광 산업과도 연계를 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본전시와 함께 열리고 있는 세계 각국 예술단의 공연과 김치 대축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매년 10월 초에 열리고 있는 김치 대축제는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도 하나의 상품이 되는 시대가 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깊은 연구는 없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말해서 비엔날레나 김치 대축제를 계기로 해서 국내에는 물론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기 위해서 올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하나의 이벤트 행사를 계기로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왔을 때 그냥 비엔날레나 김치 축제만 보고 가는 걸로서는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일련의 관광 자원과 문화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관광 상품화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비엔날레를 보고 김치축제를 보고 또 김치축제나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주변을 관광하고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이 예향으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송 시장은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왜곡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좀 더 참여하고 양보하고 긍정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좀 더 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향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던 차에 마치 예향의 전통에 맞는 국제 문화 행사로서 비엔날레를 창설하게 됐고 물론 전라북도 내 일부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을 상품화하고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립민속국악원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들어선 남원의 경우 판소리의 본고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50여 명의 단원들이 매일 연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사와 단원들의 열의도 매우 높습니다. 그야말로 서로가 부서별 없이 상부상조해서 한 작품을 올리는데도 그렇게 참 재미있고 또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스탭진들까지도 그렇게 혼연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자부스럽고 저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즐거운 그런 직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죠. 전북예술회관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상대로 서예와 음악, 사진 등을 가르치는 무료 문화예술 강좌도 예향으로서의 명맥을 유일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많은 문화 강좌를 좀 앞으로도 많이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모든 주부들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예 강좌에 참여한다든지 전람회가 있으면은 가서 전람회 구경을 하고 또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자기도 참 붓을 한번 잡아서 잘 썼든 못 썼든지 간에 자기 글씨를 이렇게 써보고 남겨놓고 하는 그런 그 의욕적인 활동이 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은 옛날에 그 예향의 맥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화급) 670명의 학생이 국악과 음악, 미술, 무용과 연극,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전주예술고등학교. 지난 95년에 개교한 전주예술고등학교는 전북의 예술과 문화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예향 전북에
명예를 되찾으려는 자그마한 몸짓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어린 학생들에게도 퇴락하는 전북 예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극 영화를 전공하는 저희로서는요, 저희가 연기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연극을 통해서 저희 연기 공부하는 기회 같은 걸 넓히고 싶거든요. 근데 실상 저희가 통해서 볼 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연극 같은 것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연기 공부를 해서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싶어도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저희가 마음껏 연기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나 그런 게 마련되지 못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맘껏 날갯짓을 하고 예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우리의 전북 예술은 너무나도 나약하기만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뿌리 깊은 예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기 위해 예술인과 행정가, 시민 등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가 더 이상 그저 조용한 선비의 마을로만 기억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